요즘 뉴스들이 계속 무거운 뉴스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싱가포르 나온 뉴스 중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 두 가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싱가포르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가정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보통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들과 남편은 고국에 남겨져 있고 혼자 싱가포르에 와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비나 아니면 생활비를 보내는 가정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싱가포르 와서도 보면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뭐 필리핀 사람이나. 그런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한번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을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인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거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인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고향에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게 해주는 게요. 그러면 자기 아이들을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싱가포르에 돌아와서는 남의 집 애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제일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정부가 있었는데 2월 초부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대요. 머리가 아프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실려갔는데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들도 아직 이 병이 어떻게 생긴 건지 밝혀내지 못했는데 1년에 한 두세 명만 걸리는 굉장히 특이한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간 병원비가 10만 불이 나왔다고 해요. 10만 불이면 거의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가정부를 쓰려면 가정부한테 월급도 줘야 되지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정부가 아플 경우에는 그 가정부를 고용한 집주인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 되는 게 그것도 또 법에 있거든요. 근데 그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게 1년에 15,0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10만 불이 나왔으니까 10만 불에서 15,000불 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모아서 7만 5천 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거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이 그 쓰러진 가정부를 돕기 위해서 자기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아준 거예요. 보면은 8달러를 낸 사람도 있고 10달러, 20달러, 뭐 많게는 50달러 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쓰는 것보다 대부분 가족한테 보내서 애들 학비하고 생활비로 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벌어서 자기네 가족도 책임지고 게다가 뭐 오빠의 아이들, 뭐 부모님까지 다 책임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듯할 텐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전 모은 거를 기부했다고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분이 돈 모은 걸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있어야는 되지만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은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은 그냥 항공편으로는 갈 수 없고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에어 앰뷸런스를 만약에 부를 수 있는 펀드가 조성돼서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싱가포르에 와서 가정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주인 보고 여기서 치료해주라고 하면 그거는 주인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기적이 일어나서 얼른 쾌유가 돼서 일어나서 가족들을 건강한 몸으로 만나러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우한 소식인데요. 침대에 누워 있으신 분이 87살의 할머니시래요. 그리고 옆에는 20대 의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할머니는 이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을 하고 계신가 봐요. 바이러스에 걸려서요. 의사도 굉장히 바쁜 나날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쁘게 치여서 살다가 어느 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나 봐요. 그랬더니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운을 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 한 달 넘게 입원해 계시는 이분한테도 보여드리면 이분도 기운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의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녁 해가 질 쯤 돼서 환자분을 모시고 바깥에 나가서 노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환자분을 병실에 옮겨줬더니 환자분이 금세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사실 의사니까 그냥 환자 치료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분 할머니께서 환자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사도 의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고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 의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께 노을을 보여드리고 싶고,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우울해 계시는 그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의사한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의사분들 의사가 되시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명예나 뭐 돈이나 그런 걸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시면 훨씬 더 존경받는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언니가 캐나다에 사는데 그 언니의 지인분이, 그 언니의 지인의 아들이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캐나다에서. 어떤 대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대학이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니 지인분의 말에 의하면 그 의대에 갈 성적까지는 안 됐다는, 그렇게까지 훌륭한 성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봤는데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한 명씩 그 면접실에 들어간대요. 그럼 면접실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연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러면 그 연극 했을 때 이 면접 보러 들어온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채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인분의 아들은 평상시에도 남을 잘 돕고 그런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아서 의대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훌륭하신 의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달려가서 도와주시는 분들, 이분들도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선서를 실천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뉴스는 자극적인 뉴스나 아니면 폭력적인 거나 뭐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작은 온정을 베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세상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가정부 분도, 그리고 그 우한의 의사분과 그 할머님도,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얼른 완쾌가 되시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